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리타 공항에 왔습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아침 7시 비행기라서 새벽까지 출발을 해서 아침 7시 15분 비행기 정말 빡센 시간입니다. 여부산을 이용해서 인천에서 나리타로 이동을 잘 했습니다. 지금 도착하니까 지금 9시에서 10시 그 사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거 정신 하나도 없다. 일단 목적지는 신주쿠입니다. 신주쿠. 지금부터 10시 34분. 지금부터 100시간 동안 도쿄 여행을 혼자서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즐기는 것보다는 뭔가 테마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4박 5일이 10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100시간을 카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시간 어플이 또 있더라고요. 100시간 스타트. 저는 영상 제작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다시 사진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쿄 100시간 혼자 여행하기에서는 중고 필름 카메라 그리고 후지필름의 XM5로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필름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슬로우 셔터도 사용을 해서 셀프 포트레이트에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100시간 스트리트 포토그래피 시작합니다. 와,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신주쿠에 왔습니다. 역시 일본인가? 그리고 이 신주쿠라는 동네에 온 이유는 여기에 정크 카메라 샵이 있습니다. 정크 카메라 샵에 가서 우리나라 돈 10만원, 예, 만엔 이하의 카메라, 쓸만한 카메라가 있는지 일단 뛰어가자. 갈 수 있어. 넘어가야 돼. 네, 카메라를 살 수 있든 없든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정크 유즈드 카메라 박스입니다. 이게 중고 카메라를 박스에 넣어서 팔아요. 예, 쓰레기처럼. 있으면 사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이번 여행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아. 그냥 눈에 보이면은 그냥 대충 먹고 점심시간 때 도착을 한 것 같으니까 여기 회사원들 사이에 껴서 점심을 한번. 오늘 날씨가 흐린데 라면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앞에 라면집 하나 있네. 신주쿠선 8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보이는 작은 라면집입니다. 구글맵에도 없는 그런 집인데요. 이 근처 로컬 회사원들 사이에서 현지인 느낌으로 이번 첫 여행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싸네. 싸. 많이 싸다. 잘하면 뭐 하나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일본에 왔구나 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여기 미니 건물 하나가 다 카메라 관련 촬영은 손길이 된다고 합니다. 와, 일본은 좋은 게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실랑이 안 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역시나 뭐 콘탁스 이런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서울에서부터 찾았던 모델이 바로 오토보이인데 지금 딱 9,000엔이에요. 오토보이 EQD라는 모델인데 오토보이 1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거는 뭐 3,000엔짜리도 있고 4,000엔짜리도 있고 많이 있네요. 렌즈도 1,000엔, 만원이죠. 그리고 여기 디카도 있는데 디카는 조금 가격들이 지금 여기 1층이고 여기 중고샵이 또 있다니까 4층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4층 유즈드. 저기 중고 파트는 영상은 안 되고 사진만 된다고 하는데 깨끗한 애들밖에 없어요. 비싼 애들. 아,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맵 카메라입니다. 마지막 블록 쪽에 오면 이렇게 카메라 박스 그런 느낌. 카메라 박스. 예, 여기 입구부터 10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런 느낌. 엘리베이터 있었잖아. 촬영이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박스로. 와, 덕질은 이렇게 하는 거지. 메모장이 하나하나 다 붙어 있어. 카메라 박스, 여기는 정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요. 도착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복잡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가격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주인 없이도 구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니콘도 좀 땡기기는 하는데 가격들이 조금 있어요. 네, 가격들이 좀 있어. 와, 씨. 그리고 여기 박스 쓰레기들 이렇게, 여기도 쓰레기들 정크 이렇게. 야시카 리플렉스. 여기 천국인데. 일단 여기서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가방 내려놓고 천천히. 첫 미션으로 정크 카메라샵에서 캐논 오토보이 1을 구해보자 라는 것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니 다행히도 오토보이 1은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네.
덕분에 많은 카메라들을 실컷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싼 느낌도 있었고 의외로 생각보다 이건 많이 비싸구나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캐논 오토보이 1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캐논 오토보이 1은 뒤로 하고 첫 사진 스팟 키치조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도쿄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은 동네 1위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 키치조지. 정말 괜찮을까요? 야시카 이쪽에 있었구나. 혹시 몰라, 녹화를 해두자. 키치조지역 내부에 있는 코인 락커인데요. 스이카 카드가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몇 번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저 무거운 가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렵네. 포기. 좀 전에 어떤 여자분이 하는 거 봤어. 이건 동전도 되는 것 같아.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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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600엔. 1000원짜리 들어가는구나. 표시된 금액을 알았어. 지불하여 알았어. 어려워. 됐다. 인증번호. 화물 인출 시에는 자, 이제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호텔 체크인은 4시인데 그걸 안 받아줘요. 짐 보관 서비스를 안 받아준다고. 서운하더라고. 일단 키치조지 첫 번째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고요. 중간에 신주쿠에 내려서 뻘짓을 좀 하기는 했지만 점심을 먹었으니까 괜찮은 거고, 키치조지에서 건널목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도 있고, 일본 도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 정도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쭉 오다가 보니까 집도 나지막하니 빌라 정도 혹은 단독주택 정도 이 정도 있는 그런 동네고요. 여기 역 주변에만 약간 변화가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주택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와, 그래도 역시 도쿄는 도쿄죠. 공원 쪽으로 산책하듯이. 와, 너무 예쁘다. 여기 동네가 완전히 이쁜데요. 왠지 모르게 좀 이뻐요. 버스도 좀 이쁜 것 같고 동네 분위기가 좀 많이 이쁩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요. 그래서 컬러 시뮬레이션을 아크로스로 하고 커스텀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터 우선 모드, 그 다음에 렌즈는 지금 TT 아티산 27mm를 장착을 했어요. 살짝 밋밋한데 제가 원하는 거는 살짝 슬로우 셔터 S 모드로 해서 셔터를 지금 좀 밋밋하니까 메뉴를 좀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모노크롬 색상 그레인을 약간 넣고 디레인지를 강으로 한번 하면은 디레인지 약으로 놔야겠다. 꺼버려. 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밝은 부분 조금 높여주고 어두운 부분은 오히려 죽여주고, 그렇지. 이렇게 가서 찐득하게 나오는 지금 이런 사진, 이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가 이쁘니까 사진 찍으러 나오는 꼬맹이들도 있고 동네 분위기 좋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잠시 맡기니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동네 분위기를 타면서 슬슬 후지필름 XM5의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느낌, 그리고 이날의 빛, 그리고 나 자신, 이 모든 것들이 잘 동화되어야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말이죠. 와, 지금 요 골목 하나 지금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셔터 몇 번 눌러봤거든요. 근데 골목이 커피숍, 편집샵, 기자기한 소품샵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둘러보고 갈게요. 와. 그래서 필름 시뮬레이션은 아크로스, 셔터 스피드는 S모드 8분의 1초 미니 삼각대를 이용을 해서 셀프 포트레이트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이 두 장이 저는 마음에 쏙 듭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현지인 속에 숨어있는 스트레인저 같은 느낌. 자, 이 골목길을 좀 보면서 슬로우 셔터를 좀 몇 장을 찍어봤고, 슬로우 셔터로 셀프 포트레이트도 몇 장 찍어봤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있고 요 골목을 좀 지나온 거죠. 카메라를 바꿔서 한국에서 사갖고 온 미놀타 요걸로 바꿔서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원이 아니라 그냥 숲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새소리도 많이 나고. 카메라 바꿔볼게요. 남대문에서 우연히 구한 미놀타 하이메틱 AFT 리뷰 영상을 이 공원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장래의 영상은 미놀타 하이메틱 리뷰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숲속에 있는 듯한 이 공원을 한참을 둘러보고 또 느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쨌든 키치조지는 마치 연남동이나 부암동의 느낌이어서 감성 충만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하지만 전날 거의 날밤을 샌 후 새벽 비행기로 이동을 해서인지 다음 날을 위해서 서둘러 호텔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되었고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조금 피곤합니다. 새벽부터 움직여갖고 지금 계속 짐 메고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지쳤어요. 그리고 사진 찍고 정리하고 지금 숙소 와서 체크인하고 잠깐 쉬었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나인스테이 기쿠가와. 살짝 외곽에 떨어져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해서 여기로 정했습니다. 사실 캡슐 호텔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잠버릇이 나빠서 살짝 한가한 동네 고토구 쪽으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완전 아날로그 감성 그 자체입니다. 나름 만족했습니다. 무슨 고시원 같은 방입니다. 이게 1박에 10만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고요. 그나마 동네가 좀 한산하고 조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날 일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짐 정리라고 해봤자 카메라가 절반 이상입니다. 여기도 있네. 여기 계단 형 절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집 간단하게 온다고 해서 바지 2개, 셔츠 3개, 그리고 반스와 양말 3개씩 요 정도만 챙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은 무려 9k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반스 한 장만 딸랑 챙겨서 와야겠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무거웠습니다. 저녁은 이 동네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요. 이렇게 도쿄에서의 첫째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하는 여행 맞을까요? 자, 도쿄에서의 100시간 여행, 사진 여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입니다.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가끔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에 영업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데 가끔 오기는 하거든요. 이런 거 팬케이크는 따로 돼 있는 한국어 주문 시작 한 명에서 왔습니다. 팬케이크 왜 미안해. 자, 어쨌든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간 こちらにもうドリンクバーついてるので、これキャンセルしときますね。 고래 캔슬로 キャンセルしときます。あもうスクランブルにドリンクバーがついてるので、これはお客様はお一人様です。はい、わかりました。やっときます。やっとくんで、そっち大丈夫。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식사에 음료바 이용권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용권을 캔슬한다고 하네요. 100시간 도쿄 혼자 여행하기 사진 찍으면서 그것도 사진을 주제로 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를 어제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2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아침 7시 일어나서 지금 8시 18분 하루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카운트하니까 뭔가 느낌이 시간을 좀 더 쪼개서 잘 써야겠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해야겠다, 시간이 참 아깝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DCG 도쿄에 좀 참고를 어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곳은 첫 번째 목적지는 진보초입니다.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야네센으로 가서 사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걸어야지 돼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直してありますので。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오늘 아침입니다. 네, 여기 조나단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조나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일찍 열고 늦게 닫아서 여행객들에게 가끔 이런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요. 귀찮게도 안 하고 자동화 시설이 많이 잘 되어 있네요. 셀프로 계산하는 기계도 있고 많이 첨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주차장도 있어요.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진보초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장소는 진보초입니다. 제가 신주쿠선의 키쿠가라 역에 숙소를 잡아서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일찍 시작을 해서 문 연 서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텅 빈 거리에 혼자 간 거예요.
자, 진보초 투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길이 지하철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저 건물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하는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역광으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맑음입니다.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출근 시간. 지하철이 조금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마음에 든다.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기 하나, 둘. 그리고 책을 구할 수 있으면은 한번 사보려고 해요. 그림책, 사진집, 오래된 사진집 한번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고, 네, 그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어디 보자. 한산한 진보초의 아침, 그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아침 공기 상쾌합니다. 정말이에요. 약간 우리나라의 명동, 을지로, 네, 이런 느낌이에요. 빌딩이 새로운 것도 있고 오래된 빌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이게 뭐야? 북호텔 진보초. 책을 테마로 한 호텔이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하룻밤 묵어도 좋을 것 같다. 아직 이 서점들이 다 문을 안 열었어. 내가 너무 일찍부터 설레발쳤나봐. 뭐 하는 데지? 왜 멋있지? 신호등이라서 저 그늘에 사람이 서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으려고 합니다. 네, 진보초에서 처음 찍은 셀프 포트레이트, 이 두 장의 제목은 가질 수 없는 너. 연작이에요. 앞에 것도 있고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신호등이 켜졌고 차가 움직이고 그림자 조금 생겼고 나는 여기에 있고 차 하나 더. 된 것 같아. 한번 볼까? 나왔다. 요거다. 아니 이거다. 이거. 그래, 가자.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정말 들었습니다. 건너가 봅시다. 왜 이렇게 예뻐? 박아? 한번 박아봐.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이분들 뭐 무슨 일 났나 본데? 훈련하시는 거구나. 그냥 돌기만 하시네. 서점 구경은 좀 망한 것 같고요. 12시 넘어서나 이제 뭐 또 오픈들 하고 시동을 거시나 봐요. 그래서 봐, 이쪽에 다 봤잖아. 이렇게 뭐 다 봤어. 서점이 닫혀 있어서. 전철을 찍으러 가자. 그러면 클리셰 같은 그 장면을 찍으러. 가자. 네, 진보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목적지로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를 즐기면서 아주 천천히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제 스스로 이런 사진 찍는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기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풍경인 거야 이거? 좀 더 가까이 가볼까? 그렇지. 이렇게 하고 대각선. 그렇지.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 있어요. 가까이 가자. 하나, 둘. 괜찮네.
제가 이렇게 일본까지 가서 사진을 찍는 이유는 이런 스트리트 포토 작업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보다는 일본이 살짝 좀 더 자유롭다라는 이유인데요. 영상에는 없지만 길거리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지인들과 꽤 많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고 씩 웃는 거죠. 와, CD 가게다. DVD도 팔고 CD도 팔고. 어디 보자. 한 번 더. 미안해차. 맞습니다. 여기 오타쿠들 저 앞에 있어 사진 찍는 오타쿠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좀 계시는데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 좋네. 건물들. 와, 여기 그냥 이쁘네. 아, 위치를 좀 잡아보고 연습을 좀 한번 해보고. 지금 살짝 역방이구나 지금. 자, 이쯤 여기 일단 아이폰으로 좀 찍어보자. 와, 그림인데? 지금이다. 가자. 진짜 아우 세대. 근데 뭐가 안 이쁜데? 뭐가 안 이쁜데? 필름 시뮬레이션. 시네마. 가자. 지금이야. 하나, 둘. 그렇지. 자, 꽁무니 한 번 더. 꽁무니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만 더 찍어보자. 야, 이거 못 떠나겠다. 도와주시오. 그렇지. 찍었어. 됐어. 네, 여기는 스즈메 배경지로 유명한 곳이죠. 사실 뭐 특별함보다는 나도 이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더 컸는데 말입니다. 아이폰으로 담은 모습이 더 마음에 드네요. 역시 아이폰인가 봐요. 아이폰으로 한 번 더. 아이폰이 더 잘 나오네. 역시 아이폰인가? 나온다. 온다. 오케이. 위에 것도 움직인다. 저 겹칠 때 지금이야. 겹쳤다. 됐다. 네, 저는 이렇게 오차노미즈 역에서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일단 환승을 위해서 아키하바라 역 쪽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키하바라 역으로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웠지 말입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장소가 되어버릴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타쿠의 성지라고 불리는 아키하바라, 저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정말 처음 와봤는데요. 이런 풍경이 뒤에 숨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원하고 밍밍한 바람도 살살 불어와서 걸어가는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지 말입니다. 오타쿠의 성지에 처음 온 시골 아저씨, 정말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신을 정말로 못 차리고 있는데요. 이놈 봐라, 이거 어리버리 해갖고. 이 와중에 에반게리온 피규어가 있으면 바로 사버릴 테다 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지 말입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와, 아키하바라. 와, 여기 올 의도는 아니었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저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거 좋아하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리프리 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쿄 이즈 거기 책에 보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역도 무지하게 크네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니포리 역이 너무 이쁜데? 니포리 역이 아주 이쁩니다. 자, 이제 나갑니다. 저는 지금 야네센에서 골목길 투어 포토 워크를 하기 위해서 나 혼자 니포리 역에 지금 막 도착 후 시마시다 인데요. 그런데 니포리 역부터 이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필름 시뮬레이션은 노스텔직 네거티브. 전형적인 일본의 어떤 목조주택, 주택가 뭐 이렇게 보여있고 있어요. 한적하고 뭐 걸어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상업지구라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니포리역에서 내려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나카 방면으로 이 작은 길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골목길 감성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기서 POV를 잠깐 진행을 하면서 이 골목을 내려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12시 13분. 배가 고프긴 하지만 점심 대충 때우고 가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하늘이 미친 것 같아. 전봇대들 이쁘다. 이쁘다. 어제는 비가 내려서 되게 조금 슬펐는데 오늘은 하늘이 맑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좀 오픈, 뭐 상점인가봐. 신기한 거 파는데. 하늘 조리개 쪼여. 조리개 13까지 쪼여. 아이씨, 됐어. 아이씨, 넘어질 뻔했어. 색깔 이쁜데? 드라이 클리닝 새로 역광이라서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 그냥 골목만 찍어도 그냥 파랄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오래된 일본 목조주택. 만화 영화 같은데? 만화인데? 만화 그냥? 지금이 낫다? 오빠 오늘 우리 점심 뭐야? 하나 둘 지금이다. 야 됐다, 마지막 거. 일본 여행하면 지금 한 3발자국 4발자국 되는 이 신호등 이거를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끔 가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골목길 감성 죽인다. 자, 주인공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요. 길 건너편에 스시집이 있대요. 자, 야네센에서 첫 번째 지역을 다 봤습니다. 여기서는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지는 못했어요. 딱 그럴 만한 포인트는 없어서 지금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인 센다기 지역이라고 해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요 사거리가 좀 메인 스트리트인 것 같더라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 네즈 쪽입니다. 근데 지금 살짝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가야 되잖아요. 네, 요 사거리 주변의 식당에서 대충 음식을 때우고 네즈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국 오늘 점심은 마찌야에서 소고기 카레를 먹었습니다. 일본에 오면 마찌야도 한 번쯤은 먹어줘야 합니다. 맥도날드 가듯이. 마치 우리가 맥도날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번 구간의 목적지 네즈 신사에 드디어 다다르게 되는데요. 자, 이 뒤에 보이는 게 네즈 신사입니다. 센다기에서 네즈까지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한 블록 정도. 요즘 그렇게 뜬다라고 하는데요. 직접 와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요. 동네가 아기자기하고 살짝 언덕배기도 있고 살짝 내리막도 있고 너무너무 아기자기한 그런 감성이 아주 넘쳐 흐르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이왕 신사에 왔으니까 일단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게요. 일본도 오래간만인데 신사 또한 더더군다나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도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신사 느낌이 많이 나요. 아이고, 새가 많네? 기분이 묘한데? 근데 되게 작다, 여기는. 일단 끝까지 걸어가 보자. 소름 돋는 그런 느낌. 동남아 애들인데 사진 찍으러 왔네. 사진 한번 찍어보자. 자, 그럼 미션을 수행해야죠. 셀프 포트레이트 시작합니다. 앵글을 맞춰놨어.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종교생활 하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와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카메라를 박살내고 가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자, 구도 잡은 대로 하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 손을 비시면 되는데요. 손을 닦고 아시죠? 이 우물물로 손을 닦고 그 손으로 동전을 넣은 다음 박수를 2번 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사진은 근데 좀 실패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야네센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사히 네즈 신사 둘러보기까지 다 했고요.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할 텐데요. 다음 목적지는 지금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예, 1시 47분. 1시 47분에서 이동을 해서 뭐 1시간 걸린다면 3, 4시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은 제가 또 가볼 때가 있죠. 예, 도쿄타워. 내지에도 지하철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은 참 복잡하고 번거롭고 환승도 해야 하고 그랬지만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도쿄는 복잡합니다. 찾았다. 여기를 보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는 진짜 머리에 털나고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제 지나가면서만 스쳤지. 아, 도쿄타워구나 저게. 생각보다 좀 큰데요? 어딜 가야 예쁘게 나올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 클리셰 같은 사진 한 두 방 박아 보려고 왔습니다. 남들 하는 거 나도 좀 해보고 싶잖아. 이게 두 가지 상품이 있네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랑 그냥 메인 데크까지 올라가는 거. 중간까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위에까지 올라가서 투어를 하는 거. 뭐 그렇게 두 가지인데 저는 메인 데크까지만 올라가는 거, 중간까지 150m 올라가는 걸로 티켓팅을 했습니다. 와, 사람 봐라, 사람. 시원시원하긴 하다. 네, 여기까지의 높이는 150m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한 높이의 마천루들이 즐비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기념으로 동서남북 한두 장씩 촬영을 했고요. 남쪽으로 저 보이는 저 거리에서 쭈루루 가서 이렇게 10분만 걸어가면은 어쨌든 여기서 볼 일은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쿄타워를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을 때 하나 둘. 그래, 나도 이런 클리셰 같은 거 하나 찍어야지. 어디 보자. 선생님이 나왔네. 선생님이. 자, 이 정도 느낌. 여기서 오늘 숙제 셀프 포트레이트 여기서 하나 찍자. 사람들 여기서도 많이 찍네. 가까이서 보는 도쿄타워보다 조금 더 가로등 멀리에서 때문에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도쿄타워. 그리고 어디론가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 두 번만 찍는다고 해놓고선 지금 계속 셔터를 누르고 있는데 아씨 뭐가 좀 아쉽긴 한데 지금 길바닥에서 더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차 출발할 때 한 번만 더 찍자. 됐어. 그만해. 됐을라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날 이렇게 도쿄타워를 촬영하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련했을까요? 혼자 떠난 도쿄 사진 여행. 그 왠지 모를 아련함 그리고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낮에 방문했던 진보 쪽 고서정 거리로 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오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진보 쪽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는 헌책방들, 그리고 저 말고도 사진을 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사진집을 하나 살까 했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숙소 주변에 완전 핫한 뭐지? 회전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너무 시켰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림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일단 먹어보자. 신선하다. 오늘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지하철도 많이 탔고 사진도 많이 찍고 게다가 날씨까지 너무 좋아서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고 이렇게 맛있는 저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도쿄에서 100시간 사진여행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 스토리를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벌써 셋째 날입니다. 40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도쿄 남부 쪽에 그냥 막 찍어. 그냥 찍으셔, 그냥 아무. 네, 치키지 시장에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버스 단 한 번으로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올 수가 있어서 버스로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살짝 뭐 월비도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자갈치 시장 뭐 내지는 소래포구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해산물과 수산물들. 지금 찌개지 시장이 뒤에 잠깐 한 블록 걸어왔거든요. 도로 따라서. 근데 엄청나게 넓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필름 카메라는 미놀타 AF-D 오토포커스. 필름 한 롤만 써서 36방 챌린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가져왔지? 카메라 있고. 자, 36방을 다 찍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맥스 400. 아, 옆에 여자분이요? 모르는 여자예요. 여행 와서 막 싸운 애들 같죠, 지금. 서로 좀 떨어져 앉아갖고. 내가 여기 오지 말자 그랬잖아. 막 그런 느낌. 자,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자, 논스톱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세요? 일본의 쓰레기차잖아요, 이거. 일본의 쓰레기차는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 그럼 오늘 찍는 사진은 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찍어본 지도 오래됐기도 했고, 사실 뭐 소래포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진 찍어보기는 했지만 여기는 좀 풍경이 300m 가라고 그러는 300m 가래요? 네.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 일본의 이 시장 문화를 되게 만끽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이색적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좀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뭐 초점 맞출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로모 카메라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찍고 가보면 어떨까. 예전에 이제 로모 카메라 이렇게 찍었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 일본의 이런 시장, 동양의 시장 문화를 즐기는 하나 찍었고, 외국 사람들 많이 오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네, 역시 도쿄인가봐요. 역시 도쿄다. 저 또한 여기서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새싹 포토그래퍼들 조금 더 저쪽으로 가볼까? 기다렸다가 그치 냅다 도망가기.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아니라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쪽에 뭐 있어? 가보자. 이상하다. 여기는 왜 한가하지? 지금 이 가게 앞에 이쁘다. 지금이다. 카메라를 맨 일본 소녀가 지나가고 있어요. 와, S2000 S2생 S2생 기념으로 한번 바꿔줘야지. 와서 보니까 사진 찍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스트리트 포토 하시는 분들, 길거리 사진 엄청 많이 봤습니다. 현지인 많이 있고요.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인사했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계셔갖고. 이거 쓴지 지금 둘흘째인데 아직 결과물은 단 한 장도 확인을 해보지 못했어요. 이게 꽝일 수도 있어. 카메라가 오래돼갖고. 이게 정말 나 여기까지 와서 이거 36번 찍는 게 이게 완전 꽝일 수도 있다 라는 게 함정인 거죠. 제가 지금 벌써 19방을 찍었어요. 미친 거지. 이게 36방 금방 찍어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오케이. 이쯤 와서 이게 될라나? 이게 어두워. 몰라. 그냥 눌러봐. 하나, 둘. 몰라. 숨 참았어. 지금 하늘. 깃발과 구름, 그 다음에 전기줄. 오케이. 재밌다, 여기. 여기 이거 깃발 말하는 거지, 이거. 생선 굽는 냄새. 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앉아. 앵글 봐. 괜찮다. 하나만 지나가죠. 저기 사이에. 늦었다 씨. 와, 캠코더. 와, 소니 캠코더. 힘들어. 여보, 다음에 뭐 먹을까? 힘들어. 야, 아무거나 먹어. 됐어. 지금이야.
28방. 가보자. 이끼 마쇼. 지금 저 햇볕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가면 사진을 좀 찍어볼까 기다렸다가 했는데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안 가요. 네. 그냥 가자. 와, 칼. 다들 조폭들이야? 티 한 잔 마시고 싶다. 됐어. 가자. 내가 생각했던 구도보다는 좀 한참 빗나가긴 했는데 그냥 가자. 너무 덥다. 아, 저는 메뉴를 정했습니다. 아까 그 초밥집에서 초밥 한 줄을 먹을 거예요. 그 여기 옆에 있던 커피숍에서 옛날에 도쿄데이즈라는 일본 포토그래퍼가 있었어요. 딱 이 각도로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살짝 세우면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 사람도 로모를 썼었고 뭐 여러가지 RF나 뭐 SLR 이런 걸 썼긴 했는데 이렇게 아이씨 빗나갔다.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코닥 400. 아, 이렇게 사진 찍기 36방 모두 다 채웠고요. 잘 나왔길 바랍니다. 뭐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편집할 때쯤 땅을 치고 후회할지 좀 더 관광 렌즈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기는 해요. 네, 워낙에 밀집된 지역이고 하니까 초광각 계열의 렌즈가 있으신 분들은 와서 찍기 좀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스트릿 포토 찍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네, 여기서 먹는 거고 여기서 골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주문을 해서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말았어요. 지금 막 말았어요. 오토로. 대뱃살입니다. 대뱃살 한 판 지금 써는 거 보고 이걸로 달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가격은 좀 셉니다. 이게 5,000엔이면 우리나라 돈 5만원인데 이 시장에서 5만원짜리 점심이라 하나 둘 셋 넷 4개면은 하나에 1,000엔 만 한 2,000원 정도. 여기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한다. 5만원짜리 스시 먹는데 와사비가 생 와사비가 아니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맞게 하려면 먹어야겠죠. 경건한 마음으로 비싼 거니까. 오토로 원래 사시미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와 맛있다. 와 좋아. 두 번째 좀 싱거워. 한 장 더 치고 순식간이지 뭐 이거. 스미마셍 도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여기서 커피를 한 잔 하는데 드립 커피인 것 같아요. 약간 장인의 냄새가 나는 분위기. 자, 이렇게 츠키지 시장에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오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사진도 많이 담았고, 하지만 지금 당장엔 결과를 알아볼 수는 없고, 츠키지에서 일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일정은 이제 시내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부야로 갈지 아니면 아사쿠사 쪽으로 갈지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 XM5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츠키지 시장에서의 36방 필름 카메라 미놀타 하이매틱 AFD는 모든 면에서 만족했습니다. 단 빛이 조금 새어서 사진이 좀 지저분하게 나온다는 거 말고는 다 만족합니다. 오래된 카메라라서 수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필름 감성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이카 카드 덕분에 지하철이 상당히 편리해졌는데 말이죠. 네, 제가 도착한 곳은 시모 키타자와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대신 이제 한 3번 정도 갈아탔습니다. 네, 어쨌든 시모키타자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가 요즘 뜨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더군다나 또 우연치 않게 축제 기간하고 겹쳤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럭키가이일까요? 덕분에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이 축제를 즐기는 이 축제 분위기를 한번 여기 와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옷가게와 힙한 패션 피플들이 모여있는 시모키타자와 저도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슬로우 셔터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들, 그리고 여유있게 이 거리를 즐기는 수많은 패션 피플들. 거리 분위기는 마치 예전에 홍대 그리고 신촌 이대 뒷골목 거리 편집샵들 상점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쇼핑을 하거나 뭐 음식을 즐기거나 하는 그런 약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골목 상권이 다 죽어 있잖아요. 여기 오니까 예전 생각도 나고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도 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노인네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더 어울리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젊은이들의 기운을 받으면서 멋진 라이더들과 거리의 모습을 한 장 한 장 담아보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다급한 마음에 셀프 포트레이트 숙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자, 숙제 해야죠. 시모키타자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슬로우 셔터로 사진을 담아보고 있는데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도로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군중들 사이에서 제가 보이면 되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이 사진의 제목은 히플레스에서 기빨리는 아저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숙제 끝. 여기 되게 이색적인 가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진 슬로우 셔터로 진행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리모컨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리에서 샀고요. 와, 이 골목은 뭐지? 이거 인위적이기는 한데 빛이 예쁘구나. 되게 짧은 구간인데 냄새도 좋다. 여기 프리마켓이네요. 잠깐 구경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게잖아. 카르티에인가? 이 옷 이쁘다. 6,000엔이면 6만원인데, 오, 이게 6만원이라고? 저게 6만원이라고? 저 아저씨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뭔가 이쁜데? 네, 이쁘네요. 이쁜 게 의외로 있네. 괜찮은 게. 안녕하세요. 이 가방 너무 예쁘던데? 이거 미군 깔깔이로 만든 것 같은데? 밀리터리 자켓. 아메리카. 그리고 가방고 이쿠라 데스. 2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20만 원이 넘는데? 비싼데? 저 깔깔이 저거 얼마 한다고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야 되겠다. 재밌네요. 역시 핸드메이드는 좀 비싸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군요. 예. 여기 카페도 있는데 여기서 좀 잠깐 쉴까 봐요. 자리가 있다. 너무 비싸고 자리가 별로라서 다시 생각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레 라이스를 먹던 아저씨가 못 먹겠다라는 표정으로 얼굴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난 못 먹겠다, 야, 맛이 없어서.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털리스 커피 한번 와봤습니다. 카레 축제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많고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고자 왔는데 너무너무 활기차고 발기찹니다. 시원한 걸 좀 마시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고, 일정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또 어디를 한번 가볼까 잠깐 고민을 해보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이보다는 피해 성향이 정말 강한데요. 그래도 이번 여행은 나름 계획을 좀 세우고 왔습니다만 생각보다 오늘 일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코스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도쿄 여행 모두의 워너비 시부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 많은 곳 딱 질색 8색인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이거 공황장애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좀 있고. 시부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시부야 스크램블 한가운데예요. 도망가자. 끝난다. 끝난다.
와, 지금 뒤에 사람들이 줄지를 않고 줄을 서서 달릴 정도로 이씨 바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한 15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지금 왜 이러는 거죠? 이러니 일본의 쌀이 부족하지. 아, 참 밥을 얼마나 먹고 가는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코 베어갈 정도로 정신이 없지 말입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셀프 포트레이트 한방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괜찮죠? 잘 나온 것 같아요. 가뜩이나 사람이 많은 곳인데 여기저기에서 공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지만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까지 계속해서 걸어다닌 저는 그렇게 흥겹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 뭐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니 니네. 이 사진의 제목은 오빠 잠깐만 기다려. 지금 아직 해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후에 포토그래피를 좀 이어가고 장노출 사진을 좀 이어갈 텐데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진을 이어가기로 하고. 시부야의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보랏빛 하늘과 붉은빛 노을,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정말 많은데 뭔가 번잡스럽고 복잡하고 막 그런 막 부대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낭만 있어요. 지금 낭만 있는 시부야의 밤인 것 같은데 뭘 먹지? 텐동 똥을 한번 먹어봅시다. 똥 그냥 가다가 아무거나 들어가서 먹을게요. 찾았어요. 텐동 전문점인데 자판기 있고 그림 있고. 자, 오늘 저녁은 여기서. 체인점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한 저녁, 튀긴 덮밥이죠. 간장에 쓱쓱 비벼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네, 싸구려 텐동입니다. 먹을만 합니다. 그냥 대충 때우기 아주 좋아요. 혼자서. 자, 밥을 먹고 잠깐 쉬다가 지금 시부야 그 뒷골목 쪽에 그 디즈니 샵 있는 그 근방으로 왔는데요. 시부야의 밤, 도로 위에 화려한 자동차들, 그리고 쇼핑을 하기 위한 수많은 인파들과 백화점. 사실 뭐 여기에서 사진을 찍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도쿄에 왔는데 한 번쯤은 이런 복잡함 속에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들 사이로 오늘도 뭔가 아련함을 느끼면서 이내 숙소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도쿄에서 100시간 사진 찍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자, 지금 시간 6시 한 반 정도 됐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후지산 쪽으로 투어를 갑니다. 불안합니다. 예, 구름이 조금 껴있죠. 네, 제가 머무는 동네의 역 이름은 키쿠카와 스테이션 신주쿠 라인입니다. 오가와 마치에서 환승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타면은 환승이 빠르겠죠. 며칠 사이에 잡기술을 많이 배웠습니다. (100시간) 도쿄에서 사진을 찍은 지 벌써 4일차입니다.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후지산의 멋진 모습을 담고 싶은 마음에 클럭에서 투어 상품을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한가한 도심 속 평화로운 마루노우치 광장. 도쿄의 아침은 맑음, 다소 구름이 껴 있습니다만. 도쿄역에 왔습니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투어 출발 시간은 8시. 지금 다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쿄역 안쪽을 살짝 한번 구경했습니다. 여기는 처음 들어와 보네요. 그래도 시간이 한 10분 남았길래 여기 잠깐 들어와 봤는데 여기가 호텔이라고 하는데 한 번쯤은 묵어보고 싶은, 다음에 여자친구랑 오면 한번 묵어봐야 되겠어요. 네, 이 투어 상품은 대략 6포인트를 돌아다니면서 후지산을 구경하는, 후지산 사진을 찍는 그런 여행 상품이에요. 비용은 대략 40불 정도를 냈고 한 45,000원? 5만원 요 정도 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지, 첫 번째 포인트로 호시노 하카라는 곳에 왔네. 그리고 되게 촌스럽게 나 가이드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시간 중에서 71시간이 네, 저 이쪽으로 오세요. 지나고 있어요. 이제 한 30시간 남은 거죠. 그리고 오늘 날씨가 지금 공교롭게도 흐립니다. 이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후지산 쪽에는 비가 내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도쿄에서는 굉장히 맑아서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찌뿌둥합니다. 물이 있는 호수가 있고 뭐 호수를 걸쳐서 후지산이 보이는데 지금 어딜 봐도 후지산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쁘게 되어 있는 약간 민속촌 느낌인데 연못에 동전 투입 금지. 와, 맑기는 맑다 진짜. 되게 깊어 보이는데 바닥이 다 보이네, 환하게. 후지산 어디 있어 근데? 후지산이 안 보이네요. 후지산 찍으려고 왔는데. 야, 여러분 비가. 그래. 비가 내리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오늘 이런 식이면은 되게 곤란하잖아요. 이런 불운이 있을까. 일단은 우산을 구해야 되겠어요. 비가 예사롭지가 않아. 후지산 한 번이라도 봤으면은 오늘 완벽한 성공인데 어쨌거나 6군데 정도 돌아다닌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한 곳에서는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쓸데없는 희망 고문을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후지산 물이 눈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작은 연못이 여기에 한 6, 7개 정도 되는데 지금 수심이 그 글자 보이세요? 8m래요. 네. 자, 우산을 구했으니까 나가봅시다. 여기 잉어가 무슨 뭐 한 1m짜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신비롭다. 사진을 몇 장 좀 찍고.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했으니까요. 살짝 난감했지만 그래도 이 연못이 주는 신비감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 연못 계속 쳐다보게 되는데요. 빨려 들어갈 듯한 이 마법 같은 색채, 아름다웠습니다. 마셔볼 텐데 몇 사람이나 입을 댔을까? 물맛보다 그 양은 냄비의 맛이 좀 더 강합니다. 와, 여기는 후지산보다는 이 연못의 이 신비로움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8m가 넘는 이 수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맑은 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기 현지 사람들도 되게 막 스고이 하면서 스고이. 네, 그리고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편의점 뒤로 후지산이 멋지게 보이는 곳이라는데요. 글쎄요. 비는 조금 그쳤는데 SNS에서 화제가 됐고 뭐 어쩌고 했던 여기 뒤에 후지산이 원래 있대요. 불운의 아이콘인가 오늘? 뭐 줄순가? 그래도 아까보다는 비가 조금 덜 오기는 합니다만 괜찮아.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버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단체 손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클록에서 예약을 했는데 금액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계속 투어를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데 날씨야 뭐 어쩔 수 없는데 혹시 몰라서 비상식량을 좀 하나 샀습니다. 이 동네 샤인머스켓이 뭐 유명한 동네가 이 근처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계속 사진을 일단 망한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튼 그렇다. 비상식량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따 차 막혀갖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3,000엔짜리 장어덮밥을 먹었는데 맛이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꽁시렁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장소 가와구치 호수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후지산이 잘 보이는 그 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휴게소 같이 오이시 파크라고 하는 뭐 그런 포인트입니다. 지금 저쪽은 지금 해가 떴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레이크 가와구치코. 그 부분이 후지산인 것 같은데 옆구리 정도 보이는 것 같죠? 네, 저거라도 사진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는 여기는 또 안 오네요. 여기 동네마다 일본도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뭐 어쨌든 사진을 좀 찍으러 왔으니까 사진을 좀 찍어 볼게요. 저 아저씨
외로워 보이는데 아저씨 찍어줄게. 저기 후지산이라는 거잖아, 후지산. 그래도 왔는데 그래도 뭘 찍어보려고는 했지만 이미 마음이 틀어져 버려서 재미있게 담진 못했습니다. 저기 저쪽에 분명히 있는데 볼 수가 없으니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게 다야? 뭐 빛이 없어? 뭐가 빛이 있어야 뭘 찍던가 하지. 이게 다야? 못 찍었어. 촬영을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쁜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개킹받는 상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열받아. 순식간에 구름이 걷히는 일은 없겠죠. 순식간에 확 마법처럼. 멋있기는 하다. 멋있어. 뭐 저기죠, 저기. 갈대나 찍어야겠다. 갈대 같은 거. 여기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후지산 모형이죠. 이거라도 보면서 만족을 좀 해야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어이구, 잘생겼네. 높아. 이거라도 보고. 이게 원래 저기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저쪽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쉬워들 하고 있어요. 나오지도 않는 사진을 계속 찍어가면서 행여나 저 구름이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하염없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을 위해서 왔는데 사진 한 방을 잘 못 찍을 것 같아요. 한 장도 못 건질 것 같아요. 가와구치 호수 근처에 뭐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도를 찾아보고 포인트 잡아서 뭐 차박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 호텔들이 모여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고 이런 이제 휴게소 같은 분위기의 주차장도 있고 후지산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신사로 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후지산 뷰가 보이는 멋있는 신사인데 안 보이겠죠, 가봤자. 보일 리가 있을까요? 이쯤에서는 이제 거의 체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봤자 보일 리가 있을까? 무리 데스네, 무리.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중도 포기라는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가봤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자, 원래 저기 네? 저기죠. 네, 여기 이렇게 후지산이 있다고 합니다. 없어지진 않았고요. 안 보일 뿐입니다. 계속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 찍어야겠고, 그러니까 어차피 가봤자 후지산은 보이지가 않고, 안 가고 스킵을 하기에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사진이 다 꽝인 거죠, 그러니까. 자, 마지막 목적지. 요거죠, 요거를 보러 가는데 안 보이겠지? 안 가느냐? 그래도 갑니다. 여기 예쁜 기차 여기 있는 여기서 내려주시더라고요. 이따 다시 여기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갔다가 오면 되겠죠. 40분 왕복 생각하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여기 포인트인데 제대로 된 사진 한 장을 못 찍고 가는 그런 기분이네요. 편도 20분, 왕복해서 40분이면 다녀올 수 있다는 말에 흔쾌히 출발을 했습니다. 후지산은 못 볼지언정 일단 가보기라도 하자. 꼬부랑길이 많네요. 여기 뚜뚜뚜뚜뚜 가면은 요거까지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뭐 20분이면 왔다 갔다 한다니까 뭐 길 초입은 좀 예쁘네요. 힘들죠? 네. 힘들죠? 네, 가파르죠? 계단이. 폐활량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계단으로 20분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여기저기서 한국인들의 곡소리가. 가보자. 자, 뭔가 끝에 온 것 같아요.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자, 올라왔습니다. 평온합니다. 네, 별거 없고요. 요만한 진짜 별거 없으면 어떡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딸랑 있어. 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사실은. 저 뒤로 올라가면 처마를 볼 수 있는데 저기 이제 이쪽 후지 마운틴 뷰랑 섞여갖고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이시죠? 저기가 후지 마운틴, 후지 산입니다. 괜찮은데 여기 이제 각도를 잘 틀면은 요 신사와 뭐 각도가 잘 맞아서 뷰 포인트가 된다, 뭐 약간 요 정도 느낌인데. 자, 저기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있다니까. 응? 저기 있어. 자, 좀 쉬었다가 찍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 숨 좀 돌릴게요. 예, 여기가 스팟인데 저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기다려보세요. 천천히 찍을게요. 하나, 둘. 이제 조금 이제 가로로 한번 찍어볼게요. 좀만 이쪽으로. 예, 됐어요. 거기. 여기 카메라 보고요. 하나, 둘. 가만있어봐. 좀 일단 좀 사진 숙제를 해야 돼. 숙제를. 이거 사진 찍는 게 숙제인데. 아이씨. 살짝 현타가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여나 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버스를 탔지만 역시나 하는 현실로 기분은 조금 착잡해졌습니다. 그런 거죠. 네, 뭐 아쉽지만 마지막 포인트였습니다. 투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알찹니다. 알차고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이상 오늘 1일 투어 미션을 다 꽉 낸 것 같아요. 미션을 다 꽉 내서 다 오늘 다 하루를 그냥 다 조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이쪽 동네 와보니까 일단 기분도 좋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알차게 준비된 투어는 끝나버렸지 뭡니까?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 나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수많은 차들 덕분에 돌아오는 길 무려 4시간이나 걸려서 도쿄역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쿄에도 비가 왔나 봅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씩 고여 있더라고요. 조명으로 밝혀진 도쿄역이 완전히 낭만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정말 없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여행 중에 제일 예쁜 야경이었습니다. 낮에 보는 도쿄역보다는 밤에 보는 도쿄역이 훨씬 낭만 있었습니다. 원래 투어는 시작한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잖아요. 도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도쿄역 앞에 이 낭만 있는 이 모습이 미쳤다. 와, 진짜 사람들 막 여기저기서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이 마루노이치, 신마루노이치 빌딩도 너무너무 예쁘고, 키테 빌딩을 올라가서 저 옆에서 바라보는 도쿄역은 지금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하루 종일 후지산 때문에 마음이 좀 상했는데요. 이 순간에 모두 위로받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옆 키테 건물 6층 옥상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공짜니까요. 마음대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살짝 높은 곳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서둘러 올라갔는데요. 자, 여기 키테라는 빌딩이 있어요. 우표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차가 다니는 모습도 너무 멋있네요. 신칸센 기차가 딱 나란히 서 있어 지금. 너무 멋있어. 안녕. 안녕. 미안해요. 네, 지금 편집하면서 다시 봐도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일을 여기에 와서 후다닥 해치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셀프 포트레이트는 오늘 완성을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돌아가는 길 이키나리 스테이크에 들려서 고기 한 덩어리 먹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5조각이 남았어요. 하나는 겨자, 하나는 몰라. 소스 하나 뿌려놨고, 하나는 소금, 하나는 유자, 하나 또 몰라. 라스트 5를 오늘 저녁 식사는 마무리. 캐주얼하게 스테이크 간단하게 먹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야끼니쿠 같이 뭐 이자카야 같이 뭐 하나씩 구워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판대기 구워서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혼자 먹기는 너무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 후지산 투어에서 살짝 실망했고 도쿄역이 그 보상을 해주었는데요. 살짝 부족한 느낌,
고기 한 덩어리로 위로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는데요. 라스트 한 편이 더 있습니다. 다음 편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도토로 가서 커피 한 잔, 그다음에 샌드위치 하나 먹고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94시간을 흘러가고 있어요. 100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긴지 처음으로 느껴봤고요.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반절까지는 되게 천천히 가는 느낌?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뭔가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시간이 막 빨리 가는 느낌도 많이 나고 지금 94시간 24분 흘러가고 있는데요. 채비를 한 후에 나리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의 사진여행 100시간 도전, 사실 뭐 실패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여행을 하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전지훈련 하듯이 눈만 뜨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촬영을 해보려고 했으니까요. 매일 이용했던 신주쿠선의 기쿠카와역의 마지막, 저는 급행열차보다는 완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마지막 포인트 케이세이 나리타, 제일 먼저 무거운 짐을 보관했습니다. 자, 저는 케이세이 나리타 역에 와 있습니다. 나리타 에어포트 1터미널, 2터미널, 3터미널 바로 전역인 케이세이 나리타 역, 마지막 역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은 시간은 3시간 반입니다. 이 남은 3시간 반 동안 이 나리타, 케이세이 나리타에서 좀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뭐 특별한 건 없고 공항을 나가기 바로 직전에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공항에 좀 일찍 와서 공항에서 서성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공항으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되니까 케이세이 나리타 역 주변을 어떻게 보면 이번 여행의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늘이 흐립니다. 이제 신사가 있고 뭐 볼거리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어슬렁 약간 여유 있게 바쁘지 않게. 여기는 무슨 동네이고 이 동네에는 무엇이 있을까? 설레이는 아침이네요. 이제 막 등교하는 학생들, 벌써 출근해서 오늘 하루 장사를 시작하는 상인들, 여전히 그 속에서 저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봅니다. 역시나 도쿄 같은 대도시보다 소도시 감성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는 나리타입니다.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런지 아직 문연 가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신사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사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신사가 아니라 반찬 사찰이라고 가게. 합니다.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짱아찌,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그 맛있겠다. 사찰까지 가는 길입니다. 킬빵. 뭐가 되게 분위기가 있어. 왜? 멋있어? 중간에 상거리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역사가 깊을 것 같은, 전통적일 것 같은 운하기 맛집이 즐비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여기 가게도 멋있고. 장어. 그래, 이게 3,000엔이야. 이게 3,200엔이야. 어제 먹은 게 3,000엔이 숯불에다 구워. 와 대박이다. 와 완전 대박인데? 오전부터 장어집이 이렇게 활발한 것도 신기하고 일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싹 다 보여주네요. 우리 이 정도 해. 뭐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장어가 유명한가 봐요. 장어구이집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이런 멋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잖아. 퍼포먼스 장난 아닌데 집마다 가격은 다 다르네. 뭔가 프라이드가 좀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었어. 나리타산에 있는 신쇼지 신승사입니다. 메이주 신궁 그 다음으로 연간 방문객 수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모르고 왔는데요. 제가 어마어마한 곳을 와버렸습니다. 네, 나리타, 케이세이 나리타 지역에 있는 나리타산 센쇼지라는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웅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번 올라가 봤다가 사진 찍고 내려오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인지 케이세이 나리타역에서 신쇼지까지 걸어가는 이 길은 사찰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맛집과 기념품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마지막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를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덧 입구까지 와버렸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품고 있는 신승사 신쇼지. 그 건물에서 그 세월의 흔적을 아주 고스란히 잘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입구부터 웅장하고 남달랐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람은 신기롭다, 꽤 여기도. 많았습니다. 와, 이거 좀 크다, 여기는. 탑도 있고, 연기도 나고 있고, 사무실도 있고, 조금 사이즈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가 볼게요. 근데 이 절이 보통 큰 게 아니네요. 이 본당이죠. 맨 앞에 이제 건물 크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보니까. 거기까지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이왕 온 거. 그리고 딱히 할 일이 없는 관계로. 네, 여기 있는 오래된 건물들 다 구경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종을 쳐주네요. 12시인가 봐요. 여기 그냥 작은 절이 아니네. 진짜 크네요. 네, 위키백과에 의하면 나리타산 신쇼지는 나리타 현의 지연종 지산파의 절이라고 합니다. 참배자 수, 이게 매해 방문하는 방문자 수 와서 이제 기도드리고 가시는 분들 일본 내에 2위라고 합니다. 메이지 신궁이 1위고 그 다음이 여기라고 하는데요. 절로만 굳이 따지면은 여기가 1위라고 합니다. 메이지 신궁은 절이 아니니까. 그리고 1000년 이상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 건물들만 봐도 정말 오래됐구나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고풍스럽고 고즈넉하면서 일본을 떠나기 전에 한번 행운을 빌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광명당이라고. 네,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자를 못 읽어요. 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위키백과를 빠르게 찾아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곳에 왔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안동 36부 동영장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 사찰 관련된 이제 영장들, 부적하고 증명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일본 전역에 딱 36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고요. 관동 지방을 가리킨다. 36부동, 부동 명왕을 모시는 36개의 사찰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별거 아닌 신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신사도 아니고 사찰이었고요. 의미가 있는, 일본에서도 꽤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사찰에 온 것 같습니다.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일로 가도 되나? 여기서 막 이렇게 갈 수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가보자. 이기마쇼. 뭔가 되게 신비로운데? 여기 뭐 이런 분위기예요. 와, 갑자기 산이 돼버렸네. 하기야 여기 나리타 산이라 그랬어. 나리타 산. 폭포가 있구나. 와, 어쩐지 아까 물소리가 막 계속 나는 게, 오, 이끼, 폭포, 나무, 바위, 미끄러움. 조심해야 해. 와, 포인트는 여기. 와, 무슨 뭐 손오공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대박입니다요, 여러분. 자, 이쯤에서 그래도 시로라기 같은 빛들이 내려오니까 하나, 둘, 그냥 기념 삼아. 이게 뭐 되게 이상한 집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무슨 건물을 사용했겠지? 이런 게 여기 왜 있지? 식당이었나, 옛날에? 사찰뿐만이 아니라 숲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의 나리타 공원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길을 낸 공원이 아니라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느낌의 나리타 공원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주 신비로웠습니다. 도쿄 하면 막 복잡한 도심, 정신없음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시부야에 가서 한번 놀랬죠.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을 줄이야.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 힐링을 하고 뭔가 좀 부족했던 정서를 좀 채우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가 일로 와. 어디가? 안녕 내꼬 여자친구야? 미안. 째려보, 화났나? 예쁜데? 갈게.
눈빛으로 너 까불지 마, 막 이런 눈빛이었어. 갈게요. 그냥 갈게요. 가던 길 조용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소지에서의 마지막 사진 작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래도 점심을 안 먹어서 배가 너무너무 고팠지 뭡니까? 아이 배고파라. 분위기는 완전 일본식 노포 분위기, 감성 지대로인데요. 장어를 먹을까 했는데 다음에 꼭 한 번 더 와서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야코동 하나 주문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직접 가져와서 서빙을 해주시고 아들도 소개해주시고 혼자 왔냐 뭐하러 왔냐 등등등등등 너무 큰 관심과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밥도 그냥 고분밥을 얹혀서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남겼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웠고 그래서 더 맛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지 저는 여기서 오야코동을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네, 다음에 정말 도쿄에 한 번 더 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이 식당을 꼭 가봐야겠습니다. 시간을 굳이 내서라도 가봐야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저는 저에게 주어진 100시간을 거의 모두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차 라떼 한 잔 말아서 마시면서 100시간 카운트를 했습니다. 맨날 여행을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게 몇 박 며칠 이렇게 카운트를 하다가 100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뭔가 다르게 와닿은 것 같고요. 이번 사진 여행, 사진을 위해서만 돌아다니고 사진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니었던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뭐 실패하는 부분도 있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매번 다 괜찮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시간이라는 시간을 여기 도쿄에서 한번 보내봤습니다. 저는 지금 나리타 공항 근처에 있는 케이세이 나리타 역 앞에 있고요. 이제 슬슬 공항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한국에서 또 사진과 여행 그리고 카메라 리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